초기에 코로나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분량부터 일어났을 거다. 정치인 윤석열이 요즘 연쇄 망원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. 지지율이라는 게 뭐 하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저희가 준비한 5위와 3위. 대구 찾은 윤 전 총장의 딜레마, 본인 리스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. 윤석열 전 총장도 오늘 김경수 지사의 유죄 확정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.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의 여론조작, 선거 공작 실체가 만천에 드러났다. 장혜찬 변호사님, 그럼 윤 전 총장도 다시 한번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일단 수치로 비교해보면 제 기억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 댓글의 규모가 한 14만 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지만 이 드루킹이 조작한 댓글의 전체 공모 건수가 80만도 아니고 800만도 아니고 8천만 이상입니다. 너무나 엄청난 숫자이지 않습니까? 이 정도 숫자로 조작이 되었다는 건 그 당시 대선 국면에서 거의 모든 포털의 주요 정치 기사 댓글을 소위 베스트 댓글이라고 불리는 댓글들을 드루킹 일탕이 킹크랩이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다 조작했다고 말해도 큰 과언은 아닌 셈이죠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직접 나서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 정통성 문제를 거론하는 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2017년 대선 결과를 뭐 인정하지 못하겠다, 불복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이 2022년 대선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. 그래서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돼야 된다.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뭐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국민 분열의 씨앗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아주 강직한, 간결한 그런 어떤 입장 표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한 윤 전 총장의 딜레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. 어제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. 대다수 대구 시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연호하기도 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라는 목소리도 높였는데요. 어제 윤 전 총장의 대구 화면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? 그건 이제 정치인으로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다들 정말 존경받고 우리가 또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잘 내리시는 것도 많지 않느냐. 뭐 예를 들면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정말 그 존중받을 만한 그런 그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과 정치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 아니냐. 그래서 딜레마 아니냐. 어제 저 발언에서 그런 게 이도원 의원님 느껴지십니까? 그러니까 대구 민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하나는 그 꽁 잡는 게 매라고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정권을 잡아서 문 정권을 뭐라고 할까요? 뭐 처단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강하게 응징할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 아니겠느냐. 그러니까 처단이라는 표현은 안 됩니다. 그거는 응징할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아니겠느냐. 이런 그 의견이 굉장히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을 구속한 윤석열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냐. 이제 두 가지 민심이 엇갈리는데 어제 이제 윤석열 그 총장의 행보는 그 두 번째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. 어제 이제 그 서문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, 저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왜 다시
탄핵 강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지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은 입장이 다릅니다.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그 박근혜 키드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발탁한 인물이고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 얘기할 수 있지만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러나 검사로서의 그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 윤석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. 검사 시절에 일을 없었던 것처럼 지금 부인은 하고 있지만 어떤 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검사 시절은 잊어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. 검사 시절에는 검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 정치인 윤석열은 또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한다.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어제 이 대구 발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.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어쨌든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수사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박 대통령의 수감 때문에 지역에서 다소 이제 상처받은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건 뭐 정치적 발언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만은 고유한 색이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저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자신감을 가져라. 김근식 교수님. 그러니까 이 대표 얘기는 본인은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하다 이렇게 외쳤는데 왜 윤 전 총장은 오히려 본인보다 퇴보하냐 뭐 이런 메시지인 겁니까? 아까 그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에 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지지율이 지금 정체되어 좀 빠지는 또 우려가 있긴 한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대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대해 송구하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고요.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대구라고 하는 그 도시의 특성상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잘못했다고 하는 여론이 가장 많은 지역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대구거든요. 예. 그렇다면 그 지역의 여론의 특성을 감안해서 수사에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. 그러나 그것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대구라는 특성을 감안하는 메시지하고 전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메시지는 사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메시지가 나와야만 사실은 성공적인 메시지가 됩니다. 예.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박 대통령 수사가 송구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적절한 단어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했던 것들 중에서 잘한 것도 있다 하면서 연금개혁 이야기한 건 저는 잘 집었다고 생각을 해요. 모든 과거의 역대 정권을 그렇게 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. 이승만부터 뭐 박정희, 전두환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평가할 때 누구는 100% 잘못된 사람이고 누구는 100% 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. 옳은 게 있고 잘못한 게 있고 잘한 게 있는 거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공과 과가 그럼요. 있다. 그러니까 예. 공과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서 연금개혁을 지지하는 건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입장은 저는 스탠스가 옳다고 보는데 박 대통령 수사에 송구하다는 이야기는 아까 이재원 의원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검찰로서의 과거를 사실은 일정 정도 부인한 듯한 발언이기 때문에 예.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면을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라 이야기를 해줬고 특히나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 선거 때 대구의 보수의 맞아요. 심장에 가서 탄핵이 정당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까지 했어요. 탄핵을 찬성했던 나를 받아줘야 그래야 박 대통령을 수사했던 윤석열도 데려올 수 있지 않느냐까지 했습니다. 그게 비빔밥론의 핵심이거든요. 저는 그런 면에서 이준석 예. 대표가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두 분 말씀은 이제 잘 들었어요.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.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는 왜 윤 전 총장 자기 부정하냐, 과거 일을. 근데 일단 윤 전 총장이 어떤 메시지 던지면 이준석 대표가 바로 맞받아치고 이런 얘기들이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중진들 사이에서는 아니 이 대표 너무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또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사실은 이 송구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과잉 대표된 경향이 있다.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를 보면 검사로서의 숙명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. 수사 잘못했다, 수사한 거 후회한다 이런 메시지 전혀 없습니다. 검사는 검사답게 수사했던 것이고 예. 또 이제 정치인이 된 입장에서는 국민 통합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적 처벌과 무관하게 장기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또 건강 상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.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겠다는 뜻인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동시에 탄핵은 정당하다 말한 것이고 이게 결코 이 배치되는 사안이 아니라서 그 같은 맥락인 것이지 마치 뭐 탄핵의 강으로 다시 들어간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. 다만 이준석 대표가 이 정도의 지적이나 조금 더 자신감 가지면 좋겠다는 말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. 그런데 지금 권영세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중진들이 예. 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약간의 아쉬움을 호소한 건 이런 지적이나 메시지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말은 하면서
동시에 여권에서 범야권 대선 후보를 향한 좀 지나친 마타도어나 공격, 또 흑색 선전이 집중될 때 당박 후보라고 해도 당에서 같이 나서서 조금 지켜주자, 그렇게 보호해주는 모습 보일 때 오히려 이 야권 통합이 훨씬 더 수월하게 열리지 않겠느냐, 그런 차원인 것이기 때문에 예. 이런 지적이나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켜줄 때, 민주당과 맞설 때 같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중진들의 그러한 비판이나 지적도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